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이제 기간하고 이제 소멸시효를 봅니다. 기간과 소멸시효도요, 이제 한 문제씩 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53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내용 이해하고 그 법조문 잘 보셔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요, 이제 기간 날짜 계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간과 관련돼서는요,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자,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했으니까, 이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저 공법관계도 적용이 됩니다. 자, 기간 계산 방법은요, 자연적 계산 방법과 역법적 계산 방법이 있는데, 자연적 계산 방법은 시분초로 정하면 자연적 계산 방법이고, 이런 경우는 즉시로 기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분초가 만료 시에 이제 바로 이제 만료가 되는 것이죠. 자, 역법적 계산 방법은 이제 기산점에 있어서는요, 여기서 법 조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산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 또는 출생일은 산입한다는 거죠. 자, 기간 계산 예가요, 밑에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이렇게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료점은요, 만료점은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만료의 이제 종료로 인해 만료가 된다는 거죠. 종료로 만료가 된다. 얘도 보시면요, 얘도 한번 보죠, 그러면은. 자, 우리 즉시 계산할 때 지금부터 10시간 하면 지금부터 10시간을 계산해서 10시간이 끝나는 때 이제 만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기간 계산법에 있어서 원칙은 초일을 분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9월 1일이에요. 오늘부터 1개월 해도 어떻습니까? 내일, 그 9월 2일부터 기산이 되는 거고, 내일부터 1개월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일은 이제 오전 0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0시부터 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일 날 지금 현재에서요, 오늘부터 1개월, 그리고 오늘부터 1개월 한 것과요, 내일부터 1개월 했을 때는 기산점은 동일하게 되겠죠.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죠. 출생일은 또 산입하고요. 자, 기간 만료 159조 그 만료점과 관련돼서요. 자, 얘가 있죠. 3월 2일에 오늘부터 5일간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3일부터 3, 4, 5, 6, 7 한 다음에 7일에 만료되는 시, 그러니까 24시가 되겠죠. 그래서 7일 24시에 만료가 된다. 밑에는 정년이 있는데 이것은 정년은 정년이 만료되는 날이 아니라 달하는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0시가 돼버리면 24시가 아니라 24시가 아니라 0시가 되면 바로 정년이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정년이 되는 날은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에 의한 계산에서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이제 달력, 역에 따라서 계산하는데, 이때 주, 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한 때는요, 이때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에 전일로 만료된다. 자, 9월 10일에 밑에 이가 있죠. 9월 10일에요. 11일이니까 내일부터죠. 그러면 11일부터 기산을 하겠죠. 그래서 2개월이다. 그러면 11일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만 2개월이 되는 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11일 0시부터 기산을 했기 때문에요. 그 전날 10일 24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딱 만 2개월이 되는 거죠. 2개월. 2개월이 지난 10일 24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의 전날 10일 24시가 되면 만료가 된다는 거죠. 10일 24시로. 또 동그라미 3번 여기에 사망을 보시면은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자, 밑에 얘가 있죠. 1월 30일이에요. 1월 31일부터 1개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1일 0시부터 기산을 해가지고요. 자, 1개월이 지난 이후에요. 1개월. 그러니까 1월이 되겠죠. 그러면 1개월이 지날 때는 이제 2월 30일이니까 어떻습니까? 30일 어떻게 돼요? 24시가 되면 만료가 될 텐데 2월은 8일밖에 없는 거죠. 30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30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됩니까? 2월 28일 이때 24시로 만료가 된다는 거죠. 30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161조 보시면요.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임시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해당할 때는 그 2일로 만료된다. 그러니까 28일이 만약에 토요일이 됐다라고 보죠. 그러면 토요일은 만료가 되지 않고요. 그럼 29일도 어떻습니까? 다음에 일요일이니까 이날도 만료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9일은 없죠. 29일은 없죠. 그래서 3월 1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3월 1일이 어떻습니까? 또 공휴일이잖아요. 이때도 만료되지 않고요. 그 2일 24시에 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라는 건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8일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걸리게 되면은 그날은 만료되지 않고요. 그 다음 3월 1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만료되지 않고 그 다음 날 만료가 된다라는 거죠. 기간의 역산 방법도 동일한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총회 소집, 그 이해가 있죠.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발신주의죠. 자, 5월 1일에 개최됩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사원총회를 거친다. 5월 1일 날 2시에 개최를 한다. 그러니까 뭐 12시에 개최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7일 이내에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5월 1일은 제외하고요. 4월 30일 어떻게 돼요? 24시부터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죠. 거꾸로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만 7일이 되는 것은 30, 9, 8, 7, 6, 5, 4. 그러니까 어떠세요? 4월 24일 어떻게 돼요? 0시가 되면은 딱 어떻게 돼요? 7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7일 전까지 발신해야 되니까 적어도 어떻습니까? 4월 24일 어떻습니까? 23일이죠. 23일, 24시까지는 4월 23일, 24시가 4월 24일 0시가 되겠죠. 이때까지는 발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월 3일 안에는 3월 23일 중으로는 통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간 계산법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몇 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소멸시효를 가도록 하죠. 자, 소멸시효는요, 먼저 제척기간과 구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척기간 구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멸시효는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을이 이제 채무를 면한다는 거죠.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겁니다. 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효이익은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죠. 자, 기산점 보다도 소구표 관련해서요. 소멸시효는 소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버리면 처음부터 을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러나 제척기간은요. 이것은 형성권의 행사기간입니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으로서요. 법률관계 안정을 위한 거예요. 안정을 위한 것이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취소권 행사 기간이 되겠죠. 취소권은요,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취소권은 소멸해 버리는 것이지 뭐 어떤 소구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구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요. 자, 원용 여부부터 봅니다. 자, 이것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용을 했을 때만 법원에서는 고려를 합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른쪽에 제척 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원용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관계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제척기간 주장하든 주장하지 않든 간에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용을 안 해도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직권으로 판단한다. 자, 소멸시효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포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제척기간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권리가 어떻게 돼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제도가 없습니다.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소멸시효를 보죠. 자, 소멸시효는요. 먼저 소멸시효 요건으로는요. 소멸시효 관련돼서는요. 워낙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 조문만 알고 있어도요. 또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법 조문 유의것도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은 여유가 없으면은 법 조문만이라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멸시효는 일단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요. 일단 채권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권,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물론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우리 시험법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냥 채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채권만 소멸시효 걸린다. 그 이외에는요.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권리가요. 자, 권리가 발생해야 되고요. 권리가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불행사를 했다는 거죠. 불행사.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권리 불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이제 기산점이 되게 되죠. 기산점을 해서요.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행사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요건이죠. 그러면 행사 가능 시점을 통해서요. 그 기산점을 해서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불행사 기간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시효 기간이 되는 거죠. 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불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기산점을 해서 그 불행사가 시효 기간 동안 계속 이루어지면은 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죠. 시효가 완성되면은요, 우리 판례는 권리를 이제 소멸시키는,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사가 돼야 되고 그것이 일정 기간 계속되면은 이제 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요. 55페이지 보시면 이제 권리 행사의 권리 이제 불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불행사가 되는 시점, 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가 기산점이 되는 거죠. 자, 기산점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그 160조 1항 보시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때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것은요. 자, 밑에 있죠. 박스 있죠. 법률상 행사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요.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법률상 장애 사유라는 것은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지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라지 법률상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요. 단순히 사실상 뭐 알지 못했다 이런 이유만으로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어서 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법률상 장애가 없을 거에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원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지정하는 기산일이 다른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돼서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산일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시 2항 보시면요. 그럼 기산일을 평가할 때요, 판단할 때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사하지 않았을 때 이때부터 기산하게 되는데 이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요. 하지 말라는 거죠. 잔디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데 뭐 건물을 여기다가 건축하지 마세요. 신축하지 마세요. 이런 불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권리였을 때는요. 불행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 이제 불행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각종 권리의 기산점인데요. 예, 기한을,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할 것이고요. 기한부 권리 같은 경우에요. 기한부 권리 같은 경우에, 자, 보죠. 확정 기한부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가 기산점이 될 것이고, 불확정 기한부도요,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내가 안 때로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망을 하면은 그때부터 권리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망한 때로부터 권리 행사에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산이 되고요. 내가 알았느냐 모르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장애 사유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자, 기한행 상실이 있는 특이하게 있는 할부매매 같은 경우는 일단 형성권적 기한행 상실의 특이하고로 보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즉시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대로 개별적으로요. 그러니까 원래 이행기에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청구를 하지 않으면 원래 이행기에 이제 청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행기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나오면요,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 같은 경우는 권리가 발생할 때 진행을 하는데 계속적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권들이요. 자, 이런 것들은 계속적 거래행위를 계속적 거래행위에 있어서 개별 행위들이 종료된 때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각 치료행위가 종료 시, 각 보험료 납부 시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지 뭐 퇴원 시, 뭐 이때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뭐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시간 나면은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시효 기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은 10년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 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럼 채권을 제외하면은 지역권, 지상권 두 가지만 시효에 걸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20년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은 10년인데요. 다만 3년짜리, 1년짜리 등이 있다는 거죠.
3년짜리와 관련돼서요. 1호 보시면요. 1호. 자,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이렇게 1년 이내의 이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본요. 자, 만약에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자, 채권 있으면요. 1년 있다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년 있다가 행사할 수 있으면 이때부터 1억 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1년 동안 빌려줬는데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어떻습니까? 매달 100만 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매달 어떻습니까?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시효가 몇 년이 됐냐에 있어서요. 이것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기 때문에요. 이 이자 채권 어떻습니까? 시효가 3년짜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 원본은 어떻습니까? 이 원본은 시효가 10년짜리가 되겠죠. 원본은 10년이고 이렇게 이자가 이제 3년짜리 되는 거죠. 다만요, 이자와 관련돼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지연이자는요, 이때 이제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지연됨에 따라서 생기는 이자예요. 이것은 원래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은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연이자, 지체이자, 뭐 지연배상 이런 것들은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이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연에 따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채권처럼 10년이 됩니다. 지연이자는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전문인가들이죠. 의사, 변호사, 뭐 변리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채권이 이제 3년짜리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1년짜리 있는데 1년짜리는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뭐 여관, 뭐 음식점, 대석, 오락실 등의 뭐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입장료. 또 밑에 보시면 동산의 사용료, 뭐 노역인, 연예인, 학생, 수험자 이런 권리들은 이제 1년짜리라는 거죠. 그런데 1년짜리와 관련돼서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아래 채권이 발생하게 된 채권에 된 계약의 반대 채권이요. 반대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와 반대되는 채권은요. 이것은 또 이거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하기 힘드시면요. 그냥 1년짜리다, 3년짜리다. 이것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암기하는 내용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짜리, 3년짜리 좀 보시고요. 다만요. 밑에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 원래는 3년짜리지만 여기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다시 10년짜리가 된다는 거죠. 10년짜리로. 1년짜리도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10년짜리가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사망 보시면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요. 자, 이때는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권의 수요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3년짜리건 1년짜리건 이제 10년짜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요. 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불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이때 만약에 권리를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다는 거죠.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행사하는 방법은요.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방법일 거예요. 또 재판상 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도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제 압류나 청구하기 위한 전제죠. 그래서 가압류나 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것도 결국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이제 사전 작업이 되는 거죠. 이것도 행사하는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권리를 행사했다든지. 근데 오히려 또 채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승인을 했다는 거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가 돈 갚겠다고 승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행사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시효가 이제 중단이 된다는 거죠. 자, 중단 사유로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렇게 했죠.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요. 이건 채권자가 하는 것이고 이제 승인은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구 먼저 보시면 청구는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재판상 청구를 말합니다. 소를 제기하게 되면요. 소를 제기 시에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얼른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한참 있다가 어떻습니까? 소 제기 이후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겠죠.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소 제기는 패소 판결 받아버리면 돈 못 받는 거고요. 소 제기한 다음에 이때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겠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때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요. 소 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시효가 이때 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더라도요. 만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시가 시효 완성 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권리 주장은 그 뒤에 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앞두고 시효 만료 하루 앞두고 소를 제기해도요. 시효는 중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상 청구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재판상 청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쭉 내려와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보시면요. 피고로서 응소예요. 응소. 자, 응소를 했을 때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난 너한테 돈 갚을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원래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갑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나 너한테 돈 갚을 거 없는데 왜 자꾸 돈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채무자가 소를 제기했어요. 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채권자가 응소를 하게 되겠죠. 응소. 채권자가 응소를 했습니다. 자, 응소를 했을 때도요. 응소를 해가지고 응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소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권리를 주장해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응소는요. 소를 이제 응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언제가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것이냐 관련돼서요. 응소는요. 적극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보는 시기에는 응소한 때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응소를 한번 하고요. 그 이후에 만료가 됐을 때는요. 그 권리 주장과 승소는 나중에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응소한 때 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응소만 시효 만료 전에 했으면 그 이후에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시효는 중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소를 통해서도 시효주는 중단될 수가 있다. 자, 응소에서 권리를 주장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응소도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170조 밑에 보시면 재판상 청구는요,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갑이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보죠. 권리를. 응소도 시효가 중단되는데, 이제 갑이 권리를 주장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가 됐을 때는 저 소가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끝나버렸잖아요. 각하를 할지 취하를 할지 기각이 되고 기각이 됐을 경우요. 이런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겠죠. 승소 판결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다만요. 이런 각하나 취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비록 이때요. 비록 이때 이 사람이 소 제기했다가 이 사람이 취하를 했어요. 소를 취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취하시로부터요.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요. 이때는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소는 이제 중단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전환 경우에 그러니까 취하란 때로부터요.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취하를 결국은 했다라는 거죠. 아니면 각하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각하가 됐을 때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소 한번 제기할 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요.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시효는 중단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소 제기하기 전에 일단 급해가지고요. 제가 시효가 만료가 이때가 된다고 해보죠. 시효 만료되기 전에 이때 급해가지고 소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소송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가지고 각하가 됐다랄지 취하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이때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소송만 제기하게 되면은 최초의 소 제기 시에 시효는 중단된 걸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밑에는 이제 파산 절차 참가, 지급 명령, 화의를 위한 소환, 이비 출석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다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 와가지고 권리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상 청구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최고가 있는데, 최고는요, 소를 제기하기가 아직 힘든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요, 시효가 내일 완성이 됩니다. 그럼 소 제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임시적으로요. 먼저 최고부터 하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최고는 재판상 청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때 시효가 완성되는데 지금 당장요. 지금 소를 제기하는 게 어렵다 싶으면요. 일단 당장 최고만이라도 하라는 거죠. 최고. 그러니까 전화로요. 돈 갚아라. 최고라고 한다는지요. 또 최고상을 보낸다는지요. 그러면은 최고를 한 때로부터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소 제기를 하게 되면은
소제기를 하게 되면은 소제기는 비록 시효 완성 이후에 했다고 하더라도요. 최고를 한때요. 그때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는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최초의 최고 시에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근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은 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시효 중단 효력이 있지만은 다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요. 두 번째 줄 취소를 해버리면요. 마치 소를 각하한 거, 뭐 기각, 취하하는 거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176조 보시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시효이익은 누가 받겠습니까?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가요. 돈을 빌릴 때요. 자기 재산은 없어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뭐 자기 친구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담보로. 배역이라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어요. 채무자는 을이거든요. 을입니다. 따라서 을에게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에만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을에게 권리를 행사했을 때만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갑이 병의 재산을 압류했다라고 해서요. 그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랬다고 하더라도 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뭐 압류랄지 권리 행사했을 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만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승인은요. 승인은 채무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채무를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승인이 되겠죠. 자, 다만 이때 승인은요. 시효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하는 승인이기 때문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너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가 너한테 채무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요거 좀 보시면 됩니다. 처분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시효이익을 뭐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있는 상태에서 아직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을 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승인과 관련돼서는 밑에 6번째 줄 보시면 사전 승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데 사전에 미리서 승인한다는 건 승인의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 승인은 승인이 아닌 것이고요. 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일부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일부를 이제 변제했다는 거죠. 자, 일부에 대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요. 채무 전부에 대해서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효 중단이 있으면요. 그러면 영구히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시효 중단이 있었을 때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10년의 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영원히 시효가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항 보시면요. 59페이지에. 자, 시효가 중단된 때는요. 중단까지의 경과한 시효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요.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시효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롭게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자, 소를 제기했을 때는요.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가 이제 확정 판결이 받게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중단되어 있다가요.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이제 10년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상태가요. 계속 유지가 되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10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승인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항 보시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됐을 때는 재판이 확정된 때, 그러니까 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효가 다시 10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밑에는 시효 중단은 이제 인적 보험과 관련돼서요. 시효 중단은 당사자에게 미칩니다. 당사자에게 미치고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및 승계인. 그러나 승계인은요. 중단 사유 이후의 승계인을 말합니다. 중단 사유 전의 승계인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 사유 이후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는 이제 시효 정지인데요. 시효의 정지는요. 중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시효 완성을 잠시 연기시키는 제도가 중단입니다. 잠시 연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이렇게 재판상 청구를 하고 해야만이 시효가 중단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재판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상태에 있었을 때요. 재판상 청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79조부터 보죠. 소멸시효 기간 만료된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습니다. 법정 대리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 없다든지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 능력자가 돼서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으로 새로운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그때는 행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만료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새로 취임할 때까지 잠시 시효가 어떻습니까? 정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효 만료를 어떻습니까? 잠시 연기시켜 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지입니다. 자, 18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는 자기가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사실상. 자, 이런 경우죠.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법정 대리인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잠시 시효 완성을 연기시켜 준다는 거죠. 또 2 보시면 부부 중 한쪽이 한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요. 자, 부부간에는 소를 제기하는 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부부관계,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또 상속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라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까지는 잠시 시효가 완성이 연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것은요 6개월입니다. 또 마지막에 천재지변이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끊겨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다시 새로 놓여질 때까지는 시효 완성이 잠시 연기돼야 되겠죠. 그래서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요 1개월이에요. 1개월. 그래서 종료된 때부터 1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6개월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지사유가 있기는 정지사유는 잠시 연기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6개월인데 정지만 1개월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만약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이요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시효의 완성의 주장은요 시효 완성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자, 직접적인 이득을 받는 자,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채무자가 주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소급해서요. 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사한 일에 소급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기사한 일에 소급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권리무가 소멸했으니까 변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시효이익을 이제 포기할 수 있어요. 자, 시효가 완성돼서 갚을 필요도 없는 돈을 이 사람이 나는 갚겠다. 인간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시효이익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포기가요. 시효 완성 전에는 포기 대상이 없는 거죠. 시효가 완성되기도 전에 포기 대상이 없으니까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시효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어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돈 빌려주는 사람은요. 다 시효를 배제시키고 원래 10년짜리 20년으로 만들어서 빌려주겠죠. 자, 그러면 소멸시효가 있는 제도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배제, 연장, 가중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요. 단축이나 경감하는 것. 이것은 법률관계의 빠른 안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축, 경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 후에는 포기할 수가 있고요. 자, 포기는 요건 보죠. 자, 밑에 요건 보시면은 자, 소멸됐던 채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처분행위예요. 따라서 이것은 처분 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의 승인이요. 아직 완성되기 전에 채무를 승인하는 것은 완성되기 전에 승인하기 때문에요. 관리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처분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완성된 이후에 포기는 처분 능력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채권자에 대한 이제 단독의 의사 표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는 거죠. 상대방이 있는. 다만 그 포기는요, 이거 법률행위예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요. 법률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포기를 해야 되겠죠. 모르면서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면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법률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뒤에서 이제 승인과의 구별 다음 칸에 보시면 승인과 구별해 가지고요. 자, 완성된 이후에요.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요. 알고서 포기하는 것을 일단 추정을 해 줍니다. 추정을 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포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시효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채무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채무가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시효가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효가 완성됐을 때 포기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소멸시효는 이제 완성하게 될 것이고요. 자, 시효가 완성되면은요. 자, 맨 밑에 있죠.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는 종속된 권리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종된 권리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우리가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다 뭐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해하기 힘드시면요. 법 조문 나와 있는 내용만이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요약, 전체적인 요약 흐름을 이제 한번 보았죠. 그러나 요약, 설명이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많이 하지도 못했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요. 자,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중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기본서에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기본서 또 기본 강의를 다시 한번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이제 한 2회 정도 아마 모의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간에 다시 또 저는 뵙고요. 아무튼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걸로 모두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